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는 산술연산자, 논리연산자, 관계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산술연산자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이렇게 별표시고요. 나누기는 요 슬래시를 써주면 되겠고, 몫은 두 개를 써주면은요, 슬래시 두 개를 써주면 몫만 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는 퍼센트 기호를 써줍니다. 어떤 수를 제곱하고 싶다 하면은 요 별 표시를 두 개를 해주면 되고요. 연산자를 이렇게 줄여서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a가 a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쓰려고 할 때 이걸 줄여서 a 다음에 더하기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등호를 쓰고 숫자를 쓰면은 이 a에다가 1을 더해서 그 값을 다시 a에다가 넣는다는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간편하게 하려고 만든 문법인데 처음 보면 생소할 수 있으니까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자는 not 뒤에 어떤 게 오면은 그것을 부정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and는 and 앞뒤에 있는 게 모두 다 참일 때만 이 참을 이제 나타내고요.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죠.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는 이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등호, 부등호를 써주면 되고요. 같다라는 표현은 우리 등호 두 개를 쓴다고 했죠. 같지 않다는 앞에 느낌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등호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거는 거의 없고요. 우리가 평소에 쓰던 그런 기호들인데 연산자 축약 연습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변수 이름을 넘버를 줄여서 그냥 넘이라고 해볼게요. 넘이라는 애한테 숫자 뭐 7을 넣는다. 그럼 이제 넘에는 7이 들어가 있는데 이 넘을 다시 넘에다가 1을 더한 숫자로 넣어라. 그런 다음에 이 넘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순서대로 7이 들어갔다가 여기서 7 더하기 1이 되죠. 여기서 7 더하기 1이 돼서 결국은 8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기호들을 이제 여기에서 넘은 다시 넘 빼기 1을 하면은 자 순서대로 현재 여기서 8이었죠. 여기에 8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8 빼기 1을 해서 넘에다 넣으니까 다시 7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줄였을 수 있냐면은 넘하고요. 빼기는 1 이렇게 써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요게 바로 이렇게 된다. 7이 되고요. 몇 가지 더 연습해 보면은 이 7에다가 2를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곱하기는 하면 되겠죠. 2. 그럼 7이 14가 되겠죠. 14가. 이 14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는 나눠 볼까요? 한 뭐 5로 나눠 볼게요. 5 이렇게 하면은 14 나누기 5 하면 몇이죠? 2.8이래요. 그런데 몫만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2만 구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써주면 8을 5로 나눈 나머지는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나누기 기호 2를 2로 나눠보겠습니다. 퍼센트는 2. 그러면은 2를 2로 나눈 나머지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딱 떨어지니까 0이죠. 네, 이런 식으로 사칙연산 기호와 줄여 쓰는 거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자,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연산자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거랑 뭐 거의 비슷한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2 제곱을 해볼까요? 3 한 거를 이제 나눠볼까요? 4로 나눴는데 여기에서 다시 빼볼까요? 5를 가로를 한번 해볼까요? 5 더하기 뭐 1 이렇게. 자,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결과를 보면요. 네,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 1 더하기 2를 먼저 할 수는 없죠. 1 더하기 2를 먼저 할 수 없고요. 2하고 3 요걸 먼저 해야 되죠. 제곱을 먼저 합니다. 예, 그래서 2를 3번 곱하니까 8이 되고요. 8을 4로 나누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괄호 먼저 하니까 6이 될 거고요. 그래서 2 빼기 6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 더하기 1에 3에서 빼기 6.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더하기나 곱하기 기호를 문자에도 쓸 수가 있는데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의미가 예를 들어 우리가 1 더하기 1을 하면은 2인데요. 이 1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써주면 문자가 되죠. 문자 1 더하기 문자 1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나란히 이어붙여서 1에다가 1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11로 보이지만 얘도 이제 문자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식사 더하기 예, 하셨어요.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은 식사에다가 하셨어요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공백이 하나 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하나 해주면은 얘까지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렇게 띄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아무리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죠? 예, 혹시라도 얘는 이제 붙였어도 되고요. 여기에 공백이 생긴 거는 얘 때문이다. 예. 자, 더하기가 있으면 이제 곱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해서 사랑해 라고 했는데 사랑해 얼마만큼 그러면 한 100만큼 하면은 사랑해를 100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100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만큼 반복해 주는 거예요. 곱하기는 문자에다가 숫자를 넣어주면은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문자라는 거는 이 따옴표 안에 어떤 거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별을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쓰면은 이제 얘는 곱하기 기호가 되고요. 문자에다가 곱하기 기호가 들어가면은 그 뒤에 있는 숫자만큼 얘가 반복한다. 그러니까 별이 20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깜짝 퀴즈.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스몰이 문자죠. 따옴표가 있습니다. 스몰이 빅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작은 게 어떻게 큰 것보다 크다보다 크냐 이렇게 의미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컴퓨터는 얘를 숫자로 바꿔서 처리할 것인가. 당연히 숫자로 바꿔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요. 이 S하고 이 B를 얘가 비교할 거예요. 어떤 숫자가 더 큰지. 근데 S가 일단은 B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어떤 숫자들이 쭉 있는데 요 ER이라고 하는 뭔가가 더 있겠죠. 얘가 더 크겠죠. 숫자들이 더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일단 무시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몰하고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있어요. 대문자하고 소문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스몰하고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소문자가 큰지 대문자가 큰지 판단할 텐데 소문자가 더 크다고 하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기 보시면은 아스키 코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7비트 안에 그 알파벳과 숫자들을 저장해 놓습니다. 컴퓨터를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미국이 표준을 정한 거예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코드로. 그래서 이 아스키 코드를 쭉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문자 A가 65에 들어가 있죠. 쭉 A, B, C, D 이렇게 쭉 숫자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가 97에 들어가 있네요. 쭉 해서 Z까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다른 기호들, 괄호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파벳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니까 당연히 B보다는 S가 뒤에 있죠. 숫자가 큰 거고 대문자가 앞에 나왔으니까 얘가 숫자가 더 작겠죠. 그러면은 아빠와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얘가 판단할까? 얘도 기역, 니은, 가나다 순으로 하기 때문에 어가 아보다 뒤에 있으니까 이 숫자가 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숫자가 어떻게 매핑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니코드라는 거, 알파벳 외에 다른 나라의 문자들, 뭐 한국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도 컴퓨터가 다 숫자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게 바로 유니코드고 13만 7천 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얘를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니까 한글 자모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기억이 1100번의 숫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쭉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한글 실라블스라고 해서 자음 모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글자들이 문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AD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숫자라고 해놓고 왜 알파벳이 들어가 있나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16진수 16진법에 의해서 0부터 9까지는 숫자 쓰고 10부터 16까지는 A, B, C, D, E, F 이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은 원래 알파벳 뜻이 아니라 16진수에서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이렇게 숫자로 잘 들어가 있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ORD라는 함수하고 CHR, 오더 캐릭터, 이러한 파이썬에 들어있는 내장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 내장 함수에 있는 얘를 사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가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ORD에다가 예를 들어 대문자 A가 어떤 숫자냐 라고 했을 때가 65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 캐릭터 안에다가 숫자 65가 어떤 문자냐 라고 하면 얘가 반대로 A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한글도 한번 해볼까요? 자, ORD에 길이라는 문자는 몇 번이니? 그러면 44600이래요. 그 마찬가지로 CHR 44600은 어떤 숫자니? 라고 하면 길이라고 나오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유니코드에서 봤던 거는 16진수잖아요. 근데 길이 다른 그 16진수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일단 여기에서 확인해 볼게요. 16진수로 이걸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헥스라는 여기 안에다가 정수 44600을 넣으면요, 이거를 16진수로 변환해 줘요. 그러면 얘는 0x가 이제 16진수란 뜻이고요. A38이다. A38. 여기 찾아보면은 여기 A38에 있을 거예요. A38의 길이 여기 있네요. A38. 잘 안 보이지만 A38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숫자 어쨌거나 뭐 16진수건 정수건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니코드는 0x 이렇게, 자, 숫자 0이고요. 알파벳 X하고 A238 이렇게 해주면 44 다시 정수가 되죠. 그 유니코드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역/U 유니코드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16진수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역/U하고 여기 이제 문자 표시하고요. 역/U를 하고 길이 뭐였죠? A238이죠. A238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또 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이렇게 찾아서 한번 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input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타입을 확인하고 또 연산을 하고 이런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다 합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input은요, input이라고 쓰면은 프린트와 반대로 얘를 실행하면은 무언가를 입력받을 수 있는 창이 나와요. 그래서 1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를 변수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input 하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여기에다가 뭐 11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num에 11이 들어갔겠죠. 그죠? num에 11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얘의 타입을 벌써 따옴표가 보이는데요.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스트링 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put 함수에는 어떤 값을 넣더라도 모두 문자로 처리된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럼 저걸 이용해서 우리 영어, 수학, 국어의 세 과목 평균 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주석을 해제하고 여기에 평균을 구하려면은 이제 뭐 avg라고 한번 변수를 담고요. 여기에 ing 점수하고 math 점수하고 core 점수를 다 더하고 얘를 과목수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은 그래서 avg의 값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84가 나오는데 이 점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ing이라는 점수에다가 입력을 받을 건데 input 여기에다가 이제 영어 점수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말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입력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력받으면은 이게 이제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정수로 바꿔주는 int 함수를 이렇게 다시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math도 똑같이 얘를 복사해서 그 다음에 국어 점수도 복사해주고 이거는 이 수학 점수는 얘는 국어 점수는 이렇게 해놓고 자 얘는 똑같죠.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영어 점수는 해서 이제 90을 입력하고요. 수학 점수는 해서 80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77 입력하면은 자, 똑같이 나오죠. 인트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산자까지 쭉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